1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양도 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과세 판단에 있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건물 등 실물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세 군데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일반적인 상품에 있어서는 내가 파는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과 그 상품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데 들어간 경비를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상품이나 소득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이런 게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해주고 1년에 한 차례 250만원까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도 해줍니다. 1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한 기간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얼마가 남았더라도 전액 비과세를 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는 이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징벌적 제도로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더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9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세율을 낮출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절세를 도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율을 예를 들자면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한 사람당 과세표준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과세표준이 줄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세율도 적어지게 되어 양도소득세액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민식과 강수는 같은 동네의 1주택자이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같은 날 같은 가격에 양도했다. 그런데 민식은 양도소득세 0원, 강수는 양도소득세 1억 4,484만 8천원이 나왔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자주 가능합니다.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을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1주택자의 9억 이하 양도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양도하려는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그 당시에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이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도하려는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당시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한 후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그 후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어 지금 현재 양도하려는 시점에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비과세 판단을 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 보유기간과 그 거주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이 원래의 취득일부터라고도 반드시 말할 수 없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라고 반드시 말할 수도 없고 과세로 직전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라고 반드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줄여서 케바케입니다. 정리를 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1번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이외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래의 취득일부터 계속해서 비과세의 연속성이 유지된 경우는 원래의 취득일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간에 과세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괄호 2번, 원래의 취득일부터 계속해서 비과세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는 않은 경우 과세로 양도한 마지막 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동네 주민의 사례 중에서 민식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씨는 2010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현재 B주택 한 개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자인 상태입니다. 2021년 8월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판단 시에 과거 매매 이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래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판정할 때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은 2020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원래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민식씨가 A주택을 2010년 9월에 취득했습니다. 2010년 9월은 전국 어디에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는 그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민식씨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보유한 것입니다. 2010년 9월에 A주택을 3억에 취득했고 2021년 8월에 8억에 양도했습니다. 필요경비는 보통 취득가액의 2%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600만원입니다. 양도가액 8억에서 취득가액 3억과 필요경비 600만원을 빼면 4억 9,400만원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A주택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게 됩니다. 강수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씨와 똑같이 2010년 9월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민식씨와 다른 점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A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2주택자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A주택을 2021년 3월에 양도를 합니다. 주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는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비주택을 취득한 거 맞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했는가? 2년 이상 보유한 거 맞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는가? 2015년 10월부터 3년이면 2018년 10월입니다. 그 이전에 A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인 상태입니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를 양도할 때는 과세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과세로 양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주택은 B주택 하나입니다. 2021년 8월에 마지막 남은 B주택도 양도를 합니다. 이 경우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2021년 3월입니다. 보유기간은 5개월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9억 이하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강수씨의 경우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민식씨와 똑같은 조건에서 민식씨는 2021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A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인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을 맞이했다는 점이고, 강수씨는 2주택자라는 점만이 다릅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모두 똑같습니다. 강수씨는 비과세 판단 시 2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억 9,400만원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게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 9,88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금액 3억 9,520만원이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총 1년에 최대 8%의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수씨는 양도주택을 10년간 보유를 했지만 2년 미만을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 대상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1년에 2%씩 보유기간 10년을 곱해서 20%만 장특공 혜택을 받게 됩니다. 4억 9,400만원에 20%를 한 금액이 9,880만원입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 금액은 3억 9,520만원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1년에 한 번 국민 1인당 2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억 9,27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한 후 그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해주면 양도소득 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서 납부할 세금 총액은 1억 4,484만 8천원이 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 부분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3억 9,270만원은 이 구간입니다. 세율은 40%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양도소득 세액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억 이하 비과세 판단 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과세 판단 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됩니다. 비과세 판단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인가만 중요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알고 있던 상식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각각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례별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제게 많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다.